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 집행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강욱천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춥죠? 예, 추운 날씨만큼이나 참으로 엄혹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추운 날씨라고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고 집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리고 담벼락이라도 소리를 좀 지르고 좀 싶은 심정으로 한 뜻으로 다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시간이 되었으므로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출범식을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순서는 국민의례 시간입니다. 참석하신 내빈들께서는 모두 기립하셔서 국민의례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입니다. 전면을 향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조국의 독립과 통일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다 먼저 가신 영령들께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착착해 주십시오.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특별히 이 자리에 소개를 드려야 할 몇 분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격려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 분 한 분 호명드릴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분 소개는 오늘 출범식이 있기까지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입니다. 멀리 고흥에서 왕림해 주셔서 계속 저희가 이제 회의를 거치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리 김범태 우리 공동 대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날씨가 매우 찹니다. 얼어붙은 날씨만큼이나 이 시대가 굉장히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내빈 소개에 앞서서 우리 장준하 선생님의 양력을 보고해 드리는 게 순서입니다만은 다 읽지 못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제가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18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뜻하신 바 있어 일본에 유학하시다가 학도병으로 징집을 당하셨다가 도저히 일본군에 협력할 수 없다는 그런 다짐으로 탈출하셔서 광복군에 편입을 하셔서 광복군 대위로 임관을 하셨습니다. 이후 해방과 더불어 김구 주석 등과 함께 귀국하셔서 김구 선생님의 비서로 활동하시다가
1953년 사상계를 창간하셨습니다. 그 활동에 힘입어서 막사이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1964년 한일 국교 구력외교 반대투쟁위원회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1967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 옥중 당선이 되셨습니다. 1973년 12월 24일 잘 아시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이듬해 1월 8일 긴급조치 제1호로 구속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의 여파로 건강이 악화되셔서 형집행정지로 출감하셨다가 1975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후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상하셨고 2013년 국민개장 후 장준하 추모공원으로 재차 안장을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에 올릴 때 여러분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면서 기록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많은 우리 고문으로 모셨던 원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철 자유언론 실천연대 이사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태동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유영표 민주화운동 공제회 이사장님 앞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추아 충북대 명예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앞자리에 계십니다.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님 저 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성우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님 중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소개할 분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최영국 선생님이신데요. 최근에 아마도 왜 이분이 이렇게 잘 안 알려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효암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김진혁 우리 수계표 운동본부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훈 사회경제연구소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용훈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기용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부천 지부장을 맡고 계시는 최일남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님께서는 왔다가 서명만 하고 그래요? 저 뒤에 자리에 계십니다. 이부영 전 의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 천정배 의원이 함께하고 있는 국민회의, 국민안정위원장 최추앙 전 강북경찰서장 어디 금방 오셨던 것 같은데? 저 뒤에 계십니다. 예. 그리고 안병환 국민회의 중앙위원님 저 뒤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김항섭 미래창업연구소 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언론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죠.
특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활동하고 계신 우리 백운정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중간에 계십니다. 예. 하석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장준하 선생님 그 둘째 아드님이신 장호성 선생님 어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여러 활동을 해주신 이효상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예, 저 중간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코리아 문화수도 조직위원회 최만희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예. 그리고 전철협 중앙위원이신 정병택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저 밖에서 손을 휘두르고 계십니다. 사실상 모든 분들 일일이 소개하면서 우리가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만은 제가 많이 못 소개했습니다. 예, 뉴스 300 김태희 기자님 어디 계신가요? 요즘 아주 맹활약, 예, 중간에 계십니다. 예. 못 뵀습니다. 예. 그리고 성북 국민행동 대표님, 우리 진암섭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예, 저 중간에 계십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마치고요. 또 뒤에 메모가 전달되는 대로 여러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동안 그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가 탄생하기까지 경과를 간략하게 좀 보고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보고에는 준비위원회 총무로 수고해 주셨던 우리 이명옥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셔 주십시오. 오늘 출범식을 위한 장부연대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인철 준비위원장이 오랫동안 장준하 선생의 부활만이 이 시대의 친일 청산을 비롯한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서 장준하 부활 모임을 구성하던 중에 장준하 선생님 40주기에 장호건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하반기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았는데요. 구체적으로 2015년 8월 17일 장준하 선생님 40주기 추모제가 끝나고 여인철 준비위원장과 장호건 선생님이 장부 모임이란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장부 모임 취지를 설명하면서 뜻에 동의하는 핵심적 인사들로 운영진 12인을 구성을 했고요. 9월 30일에 온라인상에서 장부 모임 대화방을 개설해서 온라인에서부터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장부 모임 그 운영진 12명하고 장호건 선생님하고 상견례와 간담회가 있었고요. 10월 26일에 박정희 사망 일에 맞춰서 장준하 부활을 알리는 취지로 장준하 부활 선언 기자회견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 1차 회의를 통해서 장부 모임을 차후 그 시민단체들하고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약칭 장부연대로 이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준비위원 2차 모임이 있었고요. 2016년 1월 13일 최종 점검 회의를 거쳐서 오늘 출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차 준비 모임에서 두 분의 공동대표님을 선출을 했습니다. 준비위원장이셨던 우리 여인철 준비위원장 그리고 김범태 준비위원장 두 분이 공동대표로 선출되셨는데요.
두 분을 모셔서 인사를 좀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두 분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단체가 아직 뭐 그 사단법인체나 뭐 거대한 조직이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뜻을 모은 많은 시민들이 이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이 출범식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인철 우리 공동대표님 그리고 김범태 공동대표님 두 분 선출되셨는데 큰 박수로 좀 격려와 뜨거운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요.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출범식의 대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대로 우리 여인철 공동대표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특별히 여인철 우리 대표님은 거주하시는 곳이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늘 현안 있을 때마다 서울 올라오시고 회의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묘하게도 여인철 대표님뿐만 아니라 또 한 번 김범태 우리 공동대표님도 멀리 전남 고흥이세요. 두 분 공동대표님이 지방에서 오직 장준하 선생의 충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오시고 계십니다. 여인철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공동대표 여인철입니다. 대회사 낭독을 하겠습니다. 박정희로 살 것인가? 장준하로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박정희의 삶을 살 것입니까? 장준하의 삶을 살 것입니까? 박정희는 누구입니까? 아무랬던 일제 식민지 시절 소학교 교사를 지내다 일본군이 되기 위해 한 번 죽음으로써 일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혈서를 쓰고 만주 신경군관학교에 일반 육사를 나와 일본인보다 더 악랄하게 독립군 때려잡는 데 신명을 바친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마지막 황군으로서 일제에 충성을 바치던 그는 해방 후엔 재빨리 국군에 가담했다가 종국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악의 유신 군사 독재 체제를 연 민주주의 파괴자입니다. 장준하는 누구입니까? 태평양 전쟁 말기 일제에 강제 징집되어 일본군 학도병으로 입대했으나 일제 황군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해 6천리 길 대장정 끝에 중국 중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 광복군에 합류해 조국 광복의 험난한 길에 나선 강직한 독립투사입니다. 해방 후 이승만 독재 체제와 맞섰고 지식인을 위한 교양지 4상계를 발간해 민중의 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썼으며 박정희 유신 체제에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등으로 민주주의 회복에 혼신을 다하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참된 민주주의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살려 하십니까? 자식들에게 누구의 삶을 살라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는 장준하의 삶이 옳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장준하의 애국 애족 정신과 민주주의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아버지 박정희의 길을 따라 대를 이어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독재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와 굴욕적 일본군 위안군 협상 등으로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부정 부패와 경제 파탄으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삶을 누란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친일 독재자 박정희의 길을 따르는 박근혜와 그 수하들로부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준하 정신을 되살리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70여 년 전 목숨을 걸고 대장정에 올랐던 장준하처럼 민족과 민주주의를 향한 대장정에 우리가 다시 올라야 합니다. 오늘의 이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출범식은 장준하 정신의 부활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구한말처럼 국망의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는 대장정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구하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나라를 살리는 장준하 부활의 길을 같이 가십시다. 2016년 1월 18일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대사를 해주신 여인철 우리 공동대표님을 응원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격려사와 축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모실 분입니다.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 이렇게 일갈하시면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신 시대의 참 어른의 표상이십니다. 최영국 선생님을 모시고 격려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십시오. 숨소리 내겠습니다. 키가 작아서. 큰일 이형, 내가 기왕 축소하려면 이형 같이 나와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젊은 청년 때 사상에서 듣는 거에 생각이 나서, 이형, 나오시오. 나도 저 젊을 때 사상회사의 그 한남철이라고 소설가가 한남규입니다, 본명은. 19, 20살 먹은 천막에 사는 철학과 1학년생 아이가 소설에 당선하니까 장준하 선생께서 밥자리를 줬습니다. 사상계사에. 그래서 그 식구 15명이 천막 속에서 정말 굶주리고 있다가 비로소 안정되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사상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 한남철이 때문에 장준하 선생을 알다가 강연회하고 처음 사상회사 생겼을 때 제가 종로 천도교 바로 옆에서 연탄 아구이 놓고 배달하고 사장 아들인데 그렇게 살 때 연설할 때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한남철이 때문에 이제 장 선생님을 가끔 뵙고 가르침을 받게 됐죠. 그러다가 또 74년인가 그게 아까 기록에 봤는데 통일당 창당할 때 우리 아버지가 또 난데없이 뒷돈을 대고 얼쩡거리셔요. 그래가지고 또 장 선생님 우리 사무실에 자주 오시대. 그때는 사무실도 이미 다 깨지고 하셨을 텐데. 그래서 또 장 선생님은 한참 뵀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또 돌아가셔. 세상은 묘합니다. 낙상하셔서 돌아가셔서 처음 의정부에 내려간 병원에 19, 20살밖에 안 된 구원을 받아가지고 굶주리 이제 이걸 묘했던 한남규의 동생이 그 의료원 군대 대신하는 무의촌 그 의사로서 그 의료원을 뭐라 그러죠? 행정기구의 그 진료소. 그 행정적인 단어가 이제 안 나오네. 보건소에 의사로 있었으면서 제일 처음 의사로서 걔가 봤어요. 걔는 꿈에 듣던 은인 양반이 싸늘한 죽음으로 왔으니까 이놈이 기가 막혔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26살 됐을 한웅규인가? 그놈 이름도 얼른 또 안 나오네. 이제 나이가 어쩔 수 없이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명사상실증으로. 내가 이원 나오시라는 이유도 젊은 날에 서로 사상계 드나들면서 이원을 보고 그랬거든요.
자, 이제 간자리가 크죠. 우리는 사람이 떠나면. 오늘 우리 신영복 교수 죽음 연결식에도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간자리는 텅 빈 것 같이 커도 뜨거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빈 자리가 오히려 우리를 모이게 하고, 우리를 연대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거기서 우리는 느껴집니다. 장 선생님 오늘 이 모임이 우연히도 이제 같은 날인데, 또 문익환 목사님 또 오늘 22주기에다가 100세 대신해라 금년이 희한하게 1월 18일 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잡은 날인데, 여기 모인 분들 보니까 다 일기당천할 사람들이니까 정말 연대합시다. 희망을 가지고 연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절망하더라도 연대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비폭력 저항입니다. 결국 투표로 우리가 혁명을 할 텐데, 금년이 투표로 혁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20대, 30대, 40대, 제일 숫자 많은 50대까지 다 투표하면 혁명은 어떻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지리산이 가리산이 같아도 이것이 오히려 전체로 함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장선생님 같은 모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추구가 아니라 정말 민중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가 절망적인 속에서 늘 새로운 희망은 태어나게 마련입니다. 절망에서 늘 새로운 희망은 일어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각계 어르신들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계의 어르신입니다. 언론 자유를 위해 아직도 현장에서 현역 못지않게 뜨겁게 활동하시는 자유언론 실천재단 김종철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는데 아주 춥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저희 어릴 때는 영하 10도 되면 추웠는데 그냥 집으로 갈까 생각하다가 장준하 선생님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1944년 그 고등학교 제자인 김미숙 여사하고 이제 결혼을 하신 뒤에 학병으로 가서 탈출할 계획을 세우시고, 무려 6개월, 7개월에 막 대장정을 하시면서 가시던 그분을 생각하니까 도대체 부끄러워가지고 잠시라도 집에 가고 싶었던 생각이 반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출범식을 축하하라는데, 사실은 이미 그런 운동은 많이 있었고, 축하보다는 이제 이 장준하 선생님의 평생 정말 그 삶이나 경력이 비교도 안 되는 친일파, 반민족주의자 박정희를 상대로 싸우시다가 결국 암살을 당하셨는데, 장 선생님을 오늘 부활시킨다는 것은 이미 때늦은 느낌이 있고, 제 생각에는 뭐 예수님과는 다른 비교로 오래전에 이미 부활하셨는데, 오늘은 그 부활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장 선생님에 대해서 축사 아닌 회고담을 말한다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요새 길어지면 싫어하니까 적당히 제가 길어지면 신호를 보내주시면 거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4.19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유행어가 사상계를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 지성인이 아니다. 근데 저는 뭐 잘 몰랐습니다. 근데 장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1974년에 10월 24일 날 동아일보에서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고, 박정희 유신 독재자가 이제 막 그때 인혁당 민청학년 결국 사법살인을 갔는데,
그것이 큰 운동이 됐죠. 박정희의 정면 도전을 했고 결국 민청학련이나 인혁당의 진상이 폭로됐는데 장 선생님이 74년 연말에 박정희가 도저히 감옥에서 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병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돌아가시면 박정희한테 결정적 타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때 자유언론 실천 투쟁을 하는데 종로 일가의 조광현 내과에 입원하셨어요. 그래 저 뒤에 계신 이제 그때 문화부 기자 우리 이부영 동지가 장 선생님을 취재라. 근데 뭐 어떻게 봤는지 저한테 장 선생님 가서 취재해가지고 동아일보 동아방송에 써라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그 문간에 중앙정보원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 어디서 왔네. 동아일보사에서 왔다니까 못 들어간다. 근데 그 장 선생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막 뛰어나오시더니 중앙정보본 놈한테 저리 꺼지라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그랬 딱 손을 잡으시는데 그 중환자가 제가 아주 손이 아파서 혼났어요. 그러시더니 한 2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동아일보 동아방송밖에 믿을 바가 없다. 그래 이제 제가 크게 기사를 썼는데 저로서는 그게 마지막이 됐어요. 저희는 3월 17일 날 쫓겨났고 또 제가 또 감옥에 갔다 나왔더니 8월 17일 날 결국 암살을 당하셨는데 그 인연이 이제 저희 동아투의 신정자 씨가 장호건 씨의 부인이 됐고 저는 감옥에 있어서 그 결혼식도 못 갔는데 그 부조금을 전부터 동아투에 다 주셔가지고 원래 그런 분이죠. 그래. 이제 간단히 줄여 말하면 장준하 선생님은 문익환 목사님을 통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그 아우인 문동환 목사님보다는 처음에는 온건한 분이셨어요. 그 문동환 목사님은 뭐 새벽에 집도 하시고 근데 이제 목요기도회 같은 데도 보면 문익환 목사님 뒷자리에서 머리가 그냥 장발로 그러나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시니까 동갑 아닙니까? 1918년 어느 날 그분이 장준하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민주화, 반독재 투쟁. 그때 장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개신교 신자신데 천주교로 개종하셔서 종부 성사를 받으셨잖아요. 문 목사님은 이제 85년 3월 28일 날 저희가 이부영 선생 여러분하고 같이 민통년을 만드는데 거의 장준하의 그 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 오죽 분신 자살 이런 게 많았잖아요. 새벽에도 누가 젊은이가 분신하면 달려가시고 저희는 오늘이 목사님 기일인데 전혀 그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함세홍 신부님이 그 뒤를 물려받으셨는데 그래서 참 이 장 선생님이 그 친구인 그 문 목사님의 영혼과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기독교적 부활뿐 아니라 민주화와 통일의 부활이다. 저희는 그렇게 느꼈고 이제 제 말씀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장 선생님은 원래는 반공주의자이셨죠. 그런데 사상계를 하시고 그 뒤에 이 박정희란 자가 막 너무 통일이니 뭐니를 악용해서 저희 중심 집권에 이용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단순한 반공주의로만은 민족이 화합할 수 없다. 결국 장 선생님은 모든 통일은 다 옳다. 이래서 박정희가 추진한 그 7.4 공동성명도 지지하셨고
그 진정한 통일주의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 자신은 2012년에 박근혜가 대선에 나서서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아투이는 박정희가 이제 그 친일박 김상만하고 짜고 저희를 쫓아냈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안 되겠다. 저 자신도 그때 미디어온리라는 매체에 장준하가 누구인가라는 걸 한 40여회, 그래서 지금도 아직 원고가 있습니다만 장준하 선생을 부각시키는 것이 박근혜를 대통령 못 되게 되는 최대 방법이다. 그래서 그때 타살이라는 건 이미 입증이 됐죠. 그리고 저희가 감명을 받은 건 재작년에 통일동산에서 지금 정유학 국회의장 박근혜에 비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분이 나는 신경외과 의사인데 온갖 해부한 두개골을 봤다. 장 선생은 타살이다. 그것도 민주당 정치인이 아닌 새누리당의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장 선생은 그 박정희가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암살 당했다는 게 증명됐고 오늘 이 자리가 장 선생님을 부활시키는 자리라는 것은 이미 이제 박근혜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 아니면 편집광이고 이런 여자가 하루를 더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우리나라 역사는 하루에 한 달씩 뒤로 갑니다. 오늘 아침에 이동걸 교수가 한겨레 쓴 글을 보니까 이거는 뭐 기억상실증이 아니라 이런 여자가 더 잊지 못하게 저희는 앞으로 장준하 선생의 정신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래 내일 2시에 경향신문 옆에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함세웅 신부님이 상임 대표를 맡은 민주주의 국민행동이 다시 민주주의 포럼을 발족합니다. 이것은 지금 야권이 분열돼서 안철수가 또고 천정배, 문재인 이런 거 말고 이대로 가면 박근혜 장기 집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준하 선생님이 원하시던 민주화 통일을 위해서 내일부터 다시 이렇게 갈라선 야권을 하나로 만들어서 총선에 승리하고 2017년 대선에 승리해서 장준하 선생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민주화 통일 이것을 이루는 길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바로 장부연대가 첫걸음인데 여러분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프란치스코에 오셔서 그런 결의를 다져주시길 바라고 저희 동아투이 그리고 제가 그냥 이름을 걸고 있는 자유언론 실천재단도 장준하 선생님의 이미 부활하셨지만 다시 더욱 부활하시도록 해서 민주화 통일을 앞당기는 일에 저희가 열심히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저에게 축하의 말씀을 주실 분은 장준하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또 단체가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이라고요. 장준하 선생 암살 의혹 규명 국민대책위가 발전적 해소를 하고 이어서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장준하 선생의 그 의문사를 규명을 하자, 암살 규명을 하자 하는 장준하 특별법 제정 시민행동의 공동 대표이십니다. 한국 철학계의 새 지평을 여시고 민교협도 창립하시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유초와 우리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유초화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많은 것이 아닐 겁니다. 장준하 선생이 60이 좀 덜 되는 생애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냉철한 단단한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삶, 그 길을 여러 본받고 더욱 넓히고 더욱 높여서 꿈꾸셨던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펼쳐내는 일에 매진한다 하는 다짐으로 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준하 선생은 기본적으로 독립투사였죠. 세계사에서 아주 드문 사례를 이루는 그 멸망한 조선, 대한민국의 재독립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투사의 그 대미를 장식하는 대열의 선두에 섰던 분입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입원년이고 그래서 금년은 대한민국도 98년입니다. 98년. 이제 2년 뒤면 대한민국 100년이 됩니다. 그 대한민국 100주년이 되는 이제 3년 뒤가 되면 우리가 본격적인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출범을 이루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은 임시정부 시절부터의 헌법에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고 입고 자는 삶을, 인간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최소의 수준을 공유한다. 평등한 삶을 살도록 한다. 경제적인 평등입니다. 누구나가 사람다운 삶을 최고로까지 올리는데 인간됨의 극치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평등하게 향유한다. 그 가장 기초가 교육입니다. 그 교육을 받고 행하는 그 자유와 권리를 균등하게 누린다 하는 교육 평등. 그리고 일본 그 당시는 아주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오늘로 볼 땐 미국을 포함하는 외세에 굴종하고 아부하고 그 이익에 추종하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역분자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 성원이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참여하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공동체를 이룩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원초적인 꿈이 지금 짓밟히고 유린돼서 갈갈이 찢어져서 거의 숨이 깔딱깔딱 할 정도인 극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 민주주의의 삶을 되살려내고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되살려서 문화의 생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그런 새로운 본격적인 출발을 우리가 이룩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균등하게 잘 살게 하는 모든 인간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통일된 공화국,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이룩해서 세계사에 기여하는 평화 인류문화의 한 모범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행진의 앞자리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아주 좋은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선열들, 무익환, 장준하, 그리고 바로 그저께 가신 신영국 등의 여러 선배들이 함께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날씨만큼 냉철하게 하늘이 더울 만큼 이 아주 차가운 날씨에 걸맞게 우리 모두가 노릇하게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장준하 선생의 소망대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죠. 이제는 후손들이 더 이상 낯뜨겁게 창피하지 않을 정도, 최소한의 기초를, 삶의 기초를 마련하는 그 선배들이 되도록 하는 오늘 큰 초석을 놓는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김범태 공동대표님께서 내빈 소개가 있었습니다마는 몇몇 분들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우리 이부영 우리 의장님을 물론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에 당의장을 역임하셨지만 특별히 제가 다시 언급한 이유는 이부영 의장님께서는 장준하 현재 기념사업회 명예회장님이십니다. 전임 회장님이시고 또 몽양 영훈현 선생 기념사업회 현재 그 회장님이신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바쁘신데 오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부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뒤에 앉아 계십니다. 네. 참석하신 내빈 누락된 분들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그리고 칼라TV 정의륙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흥사단 정책위원장이신 김원순 위원장님 계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안승문 서울시 교육자문관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맨 뒤에 계시네요.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남서부인가요? 남동부인가요? 예, 강남서초 지부장이신 우리 정한범 위원장님,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 예. 특별히 우리 지금 안 잠깐 내려가셨는데 우리 정한범 위원장님께서는 아까 여러분들 드셨던 그 떡집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있을 때마다, 행사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따뜻하게 저희가 배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올릴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역사교육 바로 세우기 시민네트워크에 우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천동 평화제양군인의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18 서울기념사업회 전 회장이신 김용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병주 성남민주국민행동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도촌수 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촛불연대 이용우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맨 뒤에 서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사학을 바로 세우는 모임에 우리 변명의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중간에 앉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사학을 바로 세우는 모임 조영한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네, 평화여성의 고은광순 대표님도 오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예, 맨 뒤에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고은광 선생님도 지방에서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원웅 의원님 오셨나요? 예, 아니요. 우리 김원웅 의원님은 사실은 축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열단 김군수 지사와 여성광복군 전월선 여사님의 장남이십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시면서 후대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 연합회 회장이신 김원웅 회장님을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예, 방금 소개보단 김원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여기 우리 장호건 동지 어디 계시죠? 뒤에 계시나? 예. 저희들 집안은 저희 선친 때부터 세교가 있습니다. 장윤호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집이 대전인데 어쩐 때 지방에 오시면은 저희 집에 들리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저보면 하는 얘기가, 야, 원우아, 네가 기저귀 찰 때도 내가 안아줬는데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하신 분입니다. 장윤환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신문 언론을 통해서 보고 나서 제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를 너무 앞장서서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라고 그런 말씀 하신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 집에 왔을 때 저희 선친이랑 같이 있을 때는 제가 그냥 막걸리 이렇게 준재 담아가지고 와서 그런 심부름, 담배 심부름 이런 거 하러 하곤 했었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들, 어떤 어르신들끼리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잘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은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일파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된다면은 통일이 될 때 남한이 주도가 돼서 통일을 할 수 없을 텐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또 나라가 분단되었을 때는 통일운동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장윤환 선생님께서 요즘도 제가 이게 감격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물었답니다. 야, 통일이 되면 어떤 식의 통일에도 다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장윤환 선생님이 말씀이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요즘 어떤 정치인도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정치인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장윤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향, 지표는 저희들 후손들에게 그것이 흐려지지 않는 그런 샛별처럼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윤환 선생님이 뜻을 따르는 이런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셔서 그 뜻을 오늘 이 시대에 펼치겠다, 우리 시대의 독립군이 되겠다, 이렇게 모이신 것에 대해서 저도 흔쾌히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행사의 사실 백미는 내빈 소개입니다. 이 참석하신 분들 몇몇이 이렇게 소개를 안 해드리면 항상 좀 뭔가 이렇게 잘 맞춰지지 않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어서 좀 빠진 분들을 계속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TV 서울 남서부 대표이신 정현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가셨나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경제사회 이사장이신 김상돈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서 계십니다. 문 쪽에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성남민주국민행동 손병주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손 대표님 복 받으셔야겠네요. 신년부터 2번씩이나 인사를 드리고. 네. 그리고 우리
김주태 희망시민연대 고모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맨 뒤에 계시네요. 마지막 빠진 분들은 아니고요. 제 말미에 소개를 일부러 2분서에 이제 다 또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미에 넣습니다. 우리 희망시민연대 이사장이자 근현대사연구소 이사장이신 우리 장옥원 우리 대표님 맨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부 토크쇼 또 진행을 맡게 되는 우리 인권운동가이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을 했던 우리 장준하 선생 알리기 지킴이 고상만 선생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순서에 보면 이제 뭐 그 임원 선출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보고 올렸던 대로 두 분의 공동 대표님 그 인사하는 걸로 우리가 가름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출범식 축하 공연을 통해서 한번 마음을 또 이렇게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필요한 현장에서 항상 노래로 힘을 주시고 뜻을 모아주시는 분입니다. 파페라 가수 우리 김동호님을 모시고 축하 공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김동호님이 아니고 김광호님입니다. 죄송합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셔서 축하 공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든 김동호든 뭐 제가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름 없이 뜻도 없이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부르라 서럽고 쓰리던 지난 말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돌판에 솔잎 되리라 지금 소리가 별로 적지만 좀 크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끝까지 나가 끝까지 나가 끝내 이기리라 끝내 이기리라. 우리들 가진 것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끝까지 나가 끝내 이기리라. 끝까지 나가 끝내 이기리라. 음향이 오늘 제가 미리 와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다가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요. 한 바퀴 뺑 도는 바람에 리허설을 못했습니다. 두 다음 번째 주에 잠깐만요. 두 번째 축하 이 곡 듣기 전에 잠깐 이게 뭉클한 이 느낌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노래를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재창을 해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가슴이 좀 뜨거운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짧은 시간에 정말 온라인상에서 치열하게 이 장준하 부활을 좀 알리기 위해서 두 분의 공동대표님 그리고 준비위원들께서 많은 뜻을 모아주셨는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준비위원들이 다들 뭐 이렇게 생활인들입니다. 무슨 기업이나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박봉의 어려운 뭐 이렇게 뜻을 좀 모아주셨는데 3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모은 금액이 3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짧은 시간에 그것도 이 출범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물질로 재정으로 또 물론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도 안타까워하면서 다음에는 꼭 이렇게 동참하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행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음향도 지금 갑작스럽게 좀 여의치가 않지만 우리가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느낀 벅찬 감격으로 우리 장준하 부활 우리 시민연대가 이렇게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좀 열악하지만 축하의 무대를 파페라 가수 김광호님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 번만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요, 장준하 선생님께서 생전 즐겨 부르셨던 선마을 선생님을 디스코 반주로 부르겠습니다.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19살 섬색시가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사랑한 그 이름 총각 선생님 서울의 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에 구름도 쫓겨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러 왔는가 총각 선생님. 그리움의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름을 달래본 총각 선생님. 서울엘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2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 순서는 장준하 부활을 알리는 토크쇼 시간입니다. 장준하 정신에 대하여 들어보고 우리가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장준하 선생님의 장남이시자 사단법인 희망시민연대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장옥원 이사장님,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이자 오늘 우리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공동대표이신 여인철 우리 대표님, 그리고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전 조사관인 고상만 선생 세 분을 모시고 좀 2부 토크쇼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의자가 하나가 부족한데? 네, 되시죠? 예. 그 행사가 굉장히 많이,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날도 많이 추워갖고 얼마나 오실까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걱정이었고, 또 앞에 또 인사하는 시간이 또 많아갖고 또 다 가실까봐 저희가 얘기할 틈도 없을 것 같아서 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날 추운데 밖에 나가시면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시고 그냥 계속 계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요, 행사에도 좋습니다. 오늘 그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출범식 행사에 와주셔서 이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그 저희가 세미 콘서트라고 해서 귀한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좀 여쭙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또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인사 드렸는데요. 우리 장준하 선생님의 장남이시죠.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요한 또 민주주의의 한 축에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장호건 선생님, 앞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호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 또 어려운 일들 직접 나서서 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런 일에는 저희 30, 40대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나서서 해야 됐는데 그 일을 우리 여인철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이시기도 하고요. 또 이번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의 공동대표로 일해주시고 있는 우리 여인철 위원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반갑습니다.
저희가 콘서트 하기 전에 오늘 이 행사 준비하느냐고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총무로 또 수고해 주시기도 했고, 또 지금도 또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주실 우리 임명옥 선생님 비롯해서 모든 준비위원 분들에게 큰 박수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 오늘 굉장히 날이 추워갖고 좀 많은 분이 오시지 않을까봐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요. 저희 오신 분들끼리라도 예, 재미있고 의미있고 좋은 자리 만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장 우리 장호건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 선생님이 이제 1975년도 8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만 41주기가 된 거죠, 올해로. 네, 예. 41주가 되죠. 그때 장 선생님 아버님이 서거하실 때 그때 우리 장호건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나이가요? 예.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27살이요. 그때 27살에 굉장히 또 피가 뜨겁고 또 젊은 그때 청년이셨을 텐데, 그때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을 듣고 심정이 어땠을까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예. 그때 41년 전 8월 17일 날, 처음에는 저희 선친께서 돌아가신지 몰랐죠. 사고를 당했으니까 빨리 좀 와봐야겠다.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날. 그리고 서울로 가족들, 동생들을 데리고 왔을 때, 거기서 입이 중앙정보부, 요새 국정원이죠. 그리고 거기 정보과 형사들이 서 있으면서 다쳤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게 무슨 소리냐, 오늘 산에도 안 가셨는데.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한 통을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동대문 이스턴 호텔 밑에 다방이 있으니까 한번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장 선생님 가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을 데리고 동대문 이스턴 호텔로 간 게 아마 한 6시쯤 됐는데, 오후 6시쯤. 다방에 내려가니까 어떤 산행복을 입은 사람이 앉아있다가 저를 알아보고서는 처음으로 저에게 놀라지 마세요, 장준하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순간 그 사람 멱살을 탁 잡고 나 데려가라, 글로. 그러고서 현장까지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은 올 게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호림산악회 회원 중에 한 명이 이스턴 호텔에 와서 이제 모시고 간 거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후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현장까지 파출소, 그때 이동 파출소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의문사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그 대상자를 불러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호림산악회 회원이었던 했었고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여 위원장님한테 한번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시면서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왜 이제 지금 이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를 만들었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고 한데, 먼저 그 이전에 우리 여 위원장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길래 갑자기 이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쪽에서 또 많이 알지만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일 해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공학을 한 사람이고 대도 연구단지에서 한 20여 년을 있었고, 시민단체 활동은 주로 이제 대전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그런데 제가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생활이 벌써 23년 하고도 이틀째입니다.
23년하고 이틀. 그러니까 1991년 이틀 지나셨고. 예, 1월 16일 날 제가 그때 울산 지부 울산의 그 현대중공업에 파견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연한 기회에 어떤 그 신문인지 잡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밑에 그때는 반민족문제연구소라고 했는데 반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모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단체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그러니까 친일 청산 운동을 한 게 벌써 23년 지났고 네. 그동안에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을 10년 하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3번 하고 작년 3월에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이 되면서 이쪽으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게 된 거죠. 예. 이제 저도 이렇게 여기 오늘 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쭉 뵈면서 참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전서부터 우리 사회 각계에서 또 교수님으로 또 노동자로 또 기자로 또 민족운동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정말 역전의 용사라고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함께하고 있는데 말씀 여쭤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여 위원장님처럼 오랫동안 각자 자기 자리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을 해오셨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이거를 이제 만드셨어요. 요 같이 여러 준비위원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러한 이 단체를 이번에 만드시게 됐는지 한번 좀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면.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는 조금 아슬한 느낌. 다른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지가 이제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와 이 대척점에서 서 있다가, 저항하시다가, 이제, 목숨을 잃으셨는데, 이분을 생각하면은 늘상 마음속에 아주 그냥 짠한 마음, 아련한 마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박정희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장준하 아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안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늘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어디다가 이렇게 표출을 할 수 있는 계기 방법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한 3년쯤 전에, 그 뉴스를 봤어요. 장준하 선생의 묘를 파주에, 장준하 기념공원에 이장한다. 그런 뉴스를 보고,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데, 그냥 무작정. 위원장님.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입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3일 동안 해도 이거 모자릅니다. 빨리 간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분들의 표정이 점점 사고라고 하는 표정들이 읽히고 있어요.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자,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제가 학술 세미나 왜 만드셨습니까? 학술 세미나는 많이 했어도 이 토크 콘서트는 처음입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갔는데 그날 이제 장준하 선생, 장원 선생을 뵙긴 했는데 이게 먼 발치에서 뵀는데 그냥 또 끝났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세월호 광장에서 장원 선생을 만난 거예요. 세월호 광장에서 그랬는데 40주기 추모제가 끝나고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와갖고 이제 뒤풀이 비슷하게 이제 커피 한잔 하고 헤어집시다 하고 커피숍에 갔는데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준하 부활해서 앞자리에 따갖고 이 첫 제안을 우리 여 위원장님이 그러면 하셨던 거군요. 그죠? 장준하 부활의 앞자를 따서 장부 모임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발단. 그 굉장히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예, 그런 그거는 이야기가 저 이제 장원 몇 년 전에 선생님한테- 한 번 있긴 했는데 다시 본격적으로 제안을 하셨다. 이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 7분 정도를 쓰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자, 우리 장홍근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아버님 장준하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서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 제야의 대통령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아버님의 최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서거하셨다고 보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서거 때문에 유언을 남기시지 못하셨잖아요. 예. 평소에 유언이라는 것도 없었고, 예. 또 돌아가실 거는 알고 계셨습니다만은 가족에게 유언이라는 걸 남기시지 않으셨어요. 평소에 하시던 대로죠, 뭐. 그래서 혹시 사실은 이제 YS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 유언을 남기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평상시에 했던 말씀을 유언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드님으로서 27년 동안 아버님을 떠나보낼 때까지 이제 함께 계셨는데 그때 우리 장준하 선생님께서 평상시에 가장 강조하셨던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좀 자식이긴 하지만 다른 일반 우리 국민들 장선 선생님이랑 뜻을 같이 하는 분들 그때 민청도 있었고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들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장 선생님을 대했어요. 집에서도 같이 이렇게 생활을 별로 안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생활과 그분의 평상시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 집안의 가훈이다 이렇게 보는데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건 저희 집안에서는 그냥 가훈보다는 생활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네. 그러네요. 얼마 전에 우리 장준하 선생님의 부인이시자 우리 장호건 선생님의 어머님이신 김희숙 여사님 구순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어머니가 하셔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이제 친일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 소원이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 친일 청산을 위해서는 내 아들과 손자도 내놓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같이 들으시면서 심정이 그때 어떠셨어요? 그 부부는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부창부수라고도 하죠. 그 남편의 그 부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식들도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가정에 따뜻한 것은 이렇게 느껴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만은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는 나는 직접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고는 못 느꼈지만 항상 피부로 몸으로 받고 살아왔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도 한편 좀 구순 생일날 하신 말씀이 좀 섭섭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버님이 이제 그만큼 희생하셨으면 됐는데 그 자식까지도 통일과 친일 청산 소위 민주주의 역행하는데 싸움을 하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말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셨을 때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러시겠지 하면서도 좀 섭섭했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은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 꺼내기가 사실은 그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나는 어떻게 돼도 좋은데 내 자식이나 또 내 손주를 어떻게 이런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어머니의 강하고 단단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여 위원장님 이번엔 잘하실 수 있죠.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또 왜 장호건 선생님 말씀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저도 궁금했는데, 예. 장부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 처음에 듣고 그게 귀에 쏙 들어왔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게 풀어서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했는데 이 장부 모임 이 아이디어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럼 처음 내신 건가요? 예.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선택하신 데 뭔가 깊은 또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부활의 의미를 알잖아요. 네.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 이 시대에 장준하 선생님의 정신 부활 어떤 건가요? 그렇죠. 정신 부활이죠. 예. 육신이 부활할 왜 수는 꼭 이 시대 지금 2016년 1월에 장준하 선생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장준하 정신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준하 정신. 장준하 정신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연구자를 아니라 이제 잘 모르지만 애국 애족. 그게 장준하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국 애족은 아주 진부한 말이고 누구나 다 쓰는 말이에요. 저기 피켓 들고 나와갖고 남들이 만들어준 피켓 들고 나와갖고 종주목 때는 무슨 부대 무슨 연합 이 사람들도 애국 한다거든요. 근데 그런 애국이 과연 애국이냐? 장준하 선생의 애국이 정말 애국이다. 그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라 하는 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네. 그분이 추구하던 세상이 그 당시에 조국 독립과 그다음 민주주의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광복군으로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고 해방 후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으셨고. 근데 몇십 년 지난 지금 그 조국 독립과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세상이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지금 박근혜 치하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지금 40년 전으로 되돌아갔잖아요. 유신 독재, 민주주의의 말살. 과거에 장준하 선생께서 목숨 걸고 싸웠던 것이 바로 그건데 지금 그런 세상이 왔으니까 이거 장준하 선생의 정신이 부활되지 않고는 지금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박수 한번. 예, 사실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박정희 유신 독재가 남긴 우리 사회에 많은 악재가 많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은, 바로, 박정희가 남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저주는, 박근혜를 남기고 갔다라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한 독재자 박근혜 시대에, 사실은 우리, 이런 자리에서, 이 추운 날에, 박정희의 악행이 오늘 이 날씨도 이렇게 춥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걸 뚫고 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박근혜를 반대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의 회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군. 이번에는 우리 장호건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적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으시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으로는 큰 별이시고, 기둥이시고, 버팀목이셨던 장준하 선생님이 이제 서거하신 거지만, 개인사적으로 보면 또, 가정의 어른, 또 아버지를 잃으신 거잖아요. 남편을 잃고, 5 남매는 아버지를 잃으셨는데 그 후에 생활이 굉장히 많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 어떠셨나요? 그 얘기를 하자면 또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되겠어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그런 대로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대로 참을 수가 있었는데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었죠.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물론 그 당시 정치 상황이 문제가 생기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렇게 딱 막상 닥치고 보니까, 소위 풍비박살이라는 게 있어요. 한 집안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더군다나 내가 장남이다 보니까, 어린 장남이다 보니까,
밑에 동생, 남동생들, 여동생들,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뭐 먹고 사는 거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요. 근데 뭐 직장도 못 갖고 직장을 가지려면 어느 직장에 가서 좀 일 좀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날로 중앙정보부의 직원들이 가갖고서는 사장 불러다 놓고 그 아이 쓰지 마 그랬으니까. 그럼 뭐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럼 그건 어떻게든 간에 이제 풀칠은 하고 지내곤 했는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은 주변을 전부 차단을 시켰던 거예요. 제 친구이며 또 가까운 사람들 또 관계했던 분들이 저희하고 연결을 못하게 만들어놨을 때 굉장히 외로웠죠. 그것이 상당히 힘들었던 거로 좀 기억을 합니다. 40년 전 얘기지만. 제가 2013년 박근혜가 대통령 취임식을 갔던 날 그 집에서 이제 그 장면을 모든 TV가 이제 방송하는 걸 보기가 싫어서 집을 나와갖고 어머님 댁에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곰국을 끓여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그날 이제 여러 말씀을 어머니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어떻게 사셨어요라고 하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방금 이제 우리 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직도 할 수가 없었고 또 사람들이 왕래하고 드나드는 것 제가 쓴 중정이 기록한 장주나 중앙정보부의 당시 그 비공개 문서에 동행하고 감시하고 미행했던 것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요. 그 기록을 읽어보면 장 선생님이 7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도 78년도까지 최소한 78년도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모든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철저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 어머니가 어딜 나가실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가장 좋은 날 역설적으로 언제였냐고 여쭤보니까 하는 말이 성당의 신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성당에서 장례 사람이 죽으면 그게 가장 좋았다. 이런 말씀. 연령회라 그러죠. 연령회. 예. 그래서 아니 그게 왜 좋으셨냐라고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날은 중정도 자기를 집 나가는 거를 막지 않았다. 사람 죽어갖고 내가 가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면 그건 막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 어머니가 가셔갖고 뭘 했냐면 이른바 염을 하셨대요. 염을 하시면서 그 장사집에 가갖고 시신을 닦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 옆을 지켰다. 어머니 그거 무섭지 않았어요? 안 무서웠대요. 그렇게 하면은 그 집에서 수고조로 음식과 돈을 좀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자식들과 먹으면서 살았다. 이런 말씀을 어머니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셨던 거. 그리고 그 아드님들로 누구도 정말 취직을 할 수 없게 이제 막고 중정이 가갖고 어떻게 채용했냐니 이게 정말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힘들었지만 굉장히 그분들이 저희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국민들이 아는 분들이 참 안쓰럽게 생각하면서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거리를 뒀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그 당시 이화여자대학교에 김옥길 총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저희 집을 찾아오셔갖고 밖에는 이제 중정이라든가 모든 기관원들이 지키고 서 있는데 문 밖에서 담을 넘어갖고 쌀을 한 가마를 집어 던졌어요. 네. 그래서 그걸 잘 먹었는데 그 후에 그 다음날 김옥길 총장께서 그 당시 김종필이라는 자 아직도 살아있죠. 그 자한테 불려가고서는 닥달을 당했는데 뭐라고 닥달을 당했냐면은 당신은 유신에 반대한다며요 그랬대요. 그 내가 왜 유신에 반대했냐 그랬더니 그 장준환의 집에다 왜 쌀 갖다 줬냐고. 그 정도였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참 소인배들이구나. 지금도 이제 나이 먹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자들이 나름대로 뭐 혁명했다.
군사 반란을 일으킨 거지만 혁명했다고 하면서 혁명공학이다 뭐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말이죠. 이 조그마한 소인배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 그리고 역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놨구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장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중정의 그 비공개 문서를 보면은 누가 와서 얼마의 부조금을 냈는지까지는 꼼꼼하게 써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장 선생님이 포천 약사봉에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 불러서 조사했던 사람들도 이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선 반드시 우리 장부연대, 우리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도 그런 중단된 조사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장부연대 활동 어떤 내용을 주로 하실 건지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8시 15분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8시 한 반 정도까지만 끝내면 돼요. 여유가 좀 있어요. 아니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여유. 아니 요거 끝나고 바로 저기서 격한 반응이 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냥 하셔야 돼요 지금. 아니 아까 좀 예. 못한 말이 있어. 아 그러니까 하셔요. 하셔. 간결하게. 네. 아까 저 아까 박정희가 남긴 그 폐악 유산 가장 나쁜 유산은 최고의 저주. 최고의 저주는 박근혜라는 게 예, 있잖아요. 저는 박정희가 남긴 그 최고의 저주 저는 뭐 박근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썩은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썩은 정신. 우리나라에 썩은 정신을 물려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썩은 정신의 성분이 뭐냐? 성분. 첫 번째로는 기회주의. 두 번째는 반민족 행위, 친일 부역. 세 번째는 독재예요. 독재. 이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썩은 정신을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근데 이 썩은 정신을 다시 바로 다른 새로운 정신으로 다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걸음 뒤로 나갈 수가 없다. 아까 김종철 선생님이 박근혜가 권좌에 하루 더 있을 때마다 한 달 뒤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후한 평가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 권좌에 더 물러 있으면 우리나라가 1년은 뒤로 가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썩은 정신을 새로운 정신으로 리필해야 되는데 그 정신이 뭐냐? 정수리부터 찬 얼음물 같은 물을 쏟아 부어갖고 새 정신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정신이 그게 뭐냐? 정수리 찬 얼음물이 뭐냐? 하면 그게 장준하 정신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장준하 정신, 그 장준하 정신이 그래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되고 그리고 그 장준하 정신이 장준하 선생님께서 즐겨 하시는 말씀, 좋아하시는 말씀 등불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 장부연대의 역할이고 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여기 정관에다가 썼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사업해갖고. 그런데 여기 정관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한 거고요. 예, 장준하 정신의 뭐라고 돼 있죠? 예. 삶을 통한 시대 정신의 실천, 홍보, 교육, 심포지엄, 세미나 이런 것도 물론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뒤로 하루 늦게 물러나면 1년 뒤로 가고 3일 뒤로 가면 3일 늦게 퇴임하면 3년을 뒤로 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사업입니다. 예. 네. 예, 정말 이번에는 아주 깔끔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장옥원 선생님께서 오늘 꼭 물어봐달라고 한 내용이 있었어요. 예, 바로 김형욱 해고록 많은 분들 아시죠? 김형욱. 예,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박정희가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 사실은 김형욱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김재규,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자기 측근들인데 결정적인 순간에선 사실은 이 측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대표적인 사람 바로 누굽니까? 정치적 양아들이라고 했던 전두환조차도 이후에 박정희가 있을 때는 박정희만이 살 길이라고 하다가 박정희가 사망하자마자 바로 한 얘기, 박정희가 문제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박근혜가 이야기하는 배신의 정치 용납할 수 없다라는 바로 그 배신의 핵심은 바로 전두환이거든요. 예, 엄마가 죽으니까 아무 한 것도 없이 퍼스트 레이디가 됐는데 79년도 10월 26일 날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전방은요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전두환이 찬탈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측근에 의한 정치, 배신,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데 바로 그 김영옥이가 회고록에서 박정희와 천적, 예, 이렇게 하면서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언급하셨거든요. 예, 이 김영욱이가 왜 장준하 선생님을 박정희와 천적이라고 회고록에서 언급했는지. 예, 그 책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 김영욱이라는 자가 미국 가서 박정희 요구 시컷 하다가 그 행방불명이 됐죠. 뭐 어디 가서 뭐 죽었다, 묻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그 장준하와 박정희는 천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천적이란 뜻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자연에서도 그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그 생물들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김영욱이라는 자는 장준하 선생님을 모르고 있다가 박정희가 삼선 개헌한다고 대통령 나온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 백성이면 누구나 일정한 자격만 갖춰진다면은 대통령 출마할 수 있지만 박정희만큼은 안 되겠다. 왜냐? 간단한 이유입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제가 한국에 오랜 한 20년 그 해외에 있다 들어와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주관해서 만든 만화 박정희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 분명히 껍데기는 한국 사람 같은데 이 속은 쪽발이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즉 박정희와 장준하는 전혀 다른 길을 뭐 정치적인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다른 길을 갔죠. 한 사람은 민족을 배반하고 배반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조선인이 되는 것이 상당히 그 자존심 상한다. 참 창피하다 할 정도로 민족을 배신한 삶을 갖고 저 장준하 선생님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목숨을 바치셨죠. 그 반쪽짜리 해방이 됐습니다만 들어와서도 똑같은 반대 길을 갔어요. 절대 서로가 합칠 수 없는 길이죠. 그 중에 가장 아주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람을 포섭할 때 그때 사상계가 종로 5가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박정희가 군인을 하나 보냈어요. 제가 어릴 때인데 그 사상계 사무실에 저희 작은아버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 군인이 와서 장 선생님에게 뭘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장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게 두 원을 찢어 버리시더니 귀싸대기를 올려 붙이는데 그 군복이 모자가 휙 날아갔어요. 낭중해 봤더니 돈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박정희는 장준하 선생님과 도저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마 이제 그 마음에 심었겠죠. 그래서 둘은 갈 수 없는, 합칠 수 없는 그런 길을 가졌기 때문에 김영욱이도 두 분은 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장호 선생님을 처음 뵌 게 한 13년 전쯤에 처음 뵀죠. 예, 어느덧 13년인데 제가 2003년도에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님의 담당 의문사 조사관을 맡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싱가포르에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조사를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 한국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좀 뵙고 좀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 광화문에 있는 이마빌딩 당시에 그 의문사위원회 사무실 거기였는데 처음 딱 들어오실 때 제가 아주 심장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예, 왜 멎어버린 줄 알았냐면 제가 이제 장준하 선생님 관련해서 이제 여러 사진과 자료를 쭉 다 읽어보고 또 여러 이제 기록이나 다 봤는데 딱 들어서시는데 저는 장준하 선생님이 살아서 들어오시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음색도 똑같으시고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외모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또 장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장호건 선생님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또 특히나 이런 박근혜 이 독재 권력 하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못 살겠다. 하루하루가 괴롭다. 예,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그리고 여기 우리 여 위원장님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아버님이신 장준하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정말 이거는 꼭 하고 싶다. 해내고 싶다. 이런 게 있다라면 오늘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알고 싶은 게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어린 나이에 장준하라는 한 인물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가 여위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도 행동을 못하고 있다가 3년 전, 제가 지금 귀국한 지 10년 됐습니다만 10년 전에 들어와서 막연하게 장 선생님 하시던 사상계 이 잡지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갖다 한번 이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부담도 있었고 실패를 했죠. 그러고 나서 34년 전에 이장을 하면서 그리고 박근혜가 다시 대한민국에 나타난다 하면서 저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장을 시켜드리고 또 한 번 무덤을 열고 내 조상을 갖다가 세상에 보이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결국 저는 장준하 선생님에게 제 몸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친이신 장준하 선생님이 이미 죽임을 당하셔서 지하에 계십니다마는 그분이 이루고자 했던 그리고 그분이 만들고자 했던 이 나라, 즉 지금 장부연대에서 추구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직접 하시라고 제 몸을 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사회 역할을 맡아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도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관련해서 우리 장준하 선생님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럴 시간은 저한테 없어갖고 좀 아쉽긴 한데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975년도 8월 21일 날 장준하 선생님이 이제 장례 그날 이제 안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법정 스님께서 그 장준하 선생님의 파주 나자렛 공원 묘지까지 따라가셔갖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헌토 삽으로 흙을 퍼갖고 장 선생님의 관 위에다가 흙을 덮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법정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담은 이야기를 일주기 76년도 8월 17일 날 CR의 소리 함석헌 선생님이 내신 책에다가 기고를 하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고를 하셨냐면 편히 쉬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쓰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 건강한 몸을 받아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달라 이런 말씀을 법정 스님께서 헌토 흙을 뿌리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오늘 그 자리, 그 정신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온 자리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여기 와 계주신, 여기 오늘 이 추운 날에 여기를 오셔서 여기 지금 같이 와서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시 건강한 몸을 빌어 돌아오시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와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박수 한번 크게 쳐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할 얘기는 한도 끝도 없지만, 아시다시피 시간이 아쉬워갖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씩 해주시는 것으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 위원장님부터 말씀. 저는 장 선생님 그 평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늘 켜 있는 생각하는 게 그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이거든요. 저도 장준하 선생처럼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장부 연대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장호곤이라는 개체는 장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 때까지 빌려드리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부 모임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애국 또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잘되기 바라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도 필요 때마다 그리고 지금이 필요한 시기니까 장준하 선생님에게 몸을 좀 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충분한 좀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걸 다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 북콘서트 할 때 이 얘기를 안 해갖고 나중에 오마이뉴스한테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어서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밖에 오마이뉴스 쪽에서 이 10만인 클럽 그 회원 가입을 위해서 나와 계신데요. 10만인 그 오마이뉴스가 10만인 클럽이 마침내 10,000명을 넘었고 2만 명을 향해서 가는데 2만 명이 된다면 하루 종일 편파 방송 종편에 맞서는 진보 종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마이북 그 10만인 클럽 가입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그것을 중정이 기록한 장준하에다가 담았습니다. 밖에서 팔고 있는데 사신 분한테 제가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함께 했고요. 앞으로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에서 우리 몸을 빌려주셨다는 우리 이 장호건 선생님 그리고 이 단체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주실 우리 여인철 위원장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자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행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출범식이 있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계셔요.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준비위원으로 함께 주셨던 분들 좀 모셔서 같이 인사하면서 출범 선언문 낭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래영 의원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위기련 의원님, 홍신아 의원님, 정희진 의원님, 정영철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이명옥 의원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두 분의 공동대표님도 함께 좀 같이 인사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김범태 공동대표님으로부터 출범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무슨 마이크? 됐어? 이거 되네? 됐어? 자, 됐어? 자, 우리 정영철 의원님부터 인사를 드리시죠. 정영철 의원 준비위원이십니다. 인사. 네, 그리고 총무를 맡아 수고했던 이명옥 의원님. 다음에는 우리 유래용 의원님 인사드리시죠.
그 옆에 우리 홍신아 준비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미아 준비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기련 의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범태 대표님 낭독해 주십시오.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민족혼이 더럽혀지고 굴종의 역사판을 치는 시대의 아픔을 맛보고 있다. 친일 독재자 박정희에 따른 오직 부친의 명예회복만이 전부인 것처럼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물론 1965년의 굴욕적인 한일협정의 연장선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굴종 외교 협상을 함으로써 민족의 자존감을 짓밟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현실 앞에서도 이를 타개해 나가야 할 야당은 무기력하게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분열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독재자 박정희에 맞서다가 불의한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던 장준하 선생의 삶을 이 시대의 정신으로 되살리는 것만이 박근혜의 유신 독재로 회귀를 막고 올곧은 역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오늘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의 창립을 선언한다. 민족 아픔을 오직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이용한 박정희와 민족 아픔을 가슴에 새기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자신을 던졌던 장준하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역사는 묻고 있다. 우리는 오늘 박정희의 서슬프른 유신 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1973년 12월 장준하 선생과 제야 지도자들께서 전개했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엄혹한 시절 광복군 출신의 장준하 선생과 제야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위기를 훤히 알면서도 친일 독재자 박정희의 의연히 맞서 싸워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웠으며 독재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뿌리채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독재 권력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은 친일 독재자의 딸 박근혜의 눈치만 보면서 기득권 지키게만 혈안이 돼 있다. 정권 교체가 시대 정신이 돼버릴 만큼 절박한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도 야당은 싸우거나 정하기는커녕 여당 이중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편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권에 우리의 희망을 맡길 수 없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오직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불살랐던 장준하, 그의 삶과 정신을 이제라도 이어가고자 한다. 장준하의 부활을 통하여 역사 왜곡과 굴종 외교로 유신독재 회귀와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친일 군사독재 후예들의 음모를 저지하고 정권 교체의 희망을 만들고자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를 창립한다. 2016년 1월 18일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예, 박수로 선언문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동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일동 인사. 네, 장준하 정신은 과거의 것이 아니고 암담하고 암혹한 현실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저희들의 몫입니다.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가 보다 힘있게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열렬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장준하 부활 시민연대 출범식을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큰 박수로 맺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